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이어폰을 끼고는 있는데 사실상 로지텍 캠에서 나가는 녹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인데 어떤 거 공개할 거냐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대학원 수업 중에 논문 분석 발표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의 논문 분석 자료는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글 말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앉게 됐습니다. 뭐 앉게 됐다기보다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아무래도 이 논문 분석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없다는 이제 어떠한 선생님의 제보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작성이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시간에 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29일이고요. 이 영상은 물론 배포는 되겠습니다만 캡처를 통해서 2차 저작물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을 이번에는 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이거 협찬이나 광고 받은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산 거기 때문에 지금 뺄까요? 혹시 모르니까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PPT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면을 크게 하면 네, 이렇고요.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론 일반 대학원이지만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현재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교육대학원의 내용을 넣었고 논문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거를 발표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출처를 밝혔는데 이 출처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회 양식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요. 학회 양식보다도 조금 더 스탠다드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APA 양식인데 그 내용에서도 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참고 문헌에서만 보더라도 저자 나와 있고요. 연도를 쓰는데 연도는 괄호를 쓰다가 네, 여기 온점이 생겼죠. 이 온점이 생긴 부분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씁니다. 이제 논문 제목을 써서 교차하는 두 정사각형의 상황에 대한 예비 중등 수학교사의 문제제기 활동 분석이라는 내용을 쓰고 학술지명을 씁니다. 그때 학술지명은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 연구였고요. 19권 1호. 그러니까 19번째 나왔던 책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355쪽부터 379쪽까지 있었던 논문이었고 이 내용을 모두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영상을 킨다고 한 게 전체 화면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abstract라고 해서 논문 이제 초록이죠. 국문 초록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 바로 문제제기 전략의 수용하기, 도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제시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먼저 제시한 것보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서 요약을 하는 발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제기 전략에 관련해서 수업을 들었고 이제는 논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abstract를 먼저 넣어도 상관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될 내용 바로 서론이죠. 인트로덕션. 네, 인트로덕션은 다음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이 연구가 나오기까지의 목적은 뭐냐?
그리고 연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통해서 이 논문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oretical background, 이론적 배경인데요. 이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제시하는 내용은 조금 함축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위 논문은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이 이론적 배경은 사실 이제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논문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공부를 물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단지 이 학자께서, 그러니까 연구자께서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타이핑은 했습니다만 타이핑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거나 공책에 썼는데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PPT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잠깐만 제 로지텍 화면을 끌게요. 제 공책을 보여드려야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책을 꺼낼게요. 화면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인데요. 사실 이 이제 노트 할 때 제가 빨간 펜으로 쓴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PPT에 넣었고 저는 이제 샤프 그다음에 빨간 펜, 파란 펜을 쓰는데 아직 파란 펜을 쓰진 않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형태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 펜을 쓰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게 애스트랙트고요. 아래 부분이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이렇게 썼는데 이 빨간색 글씨가 필요한 논문 내용이거나 아니면 다른 논문을 찾아서 살펴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 중이었고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작성이 되고 있죠. 문제제기 방식에서 이제 문제제기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리고 또 문제제기 정의에 대한 내용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른 수학적 문제제기에 관련해서 폴리아와 브라운 웰터의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브라운 웰터 같은 경우는 이제 what if not 전략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주장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실버와 렁앤실버라고 해서 94년도의 내용이고 이제 97년도의 내용인데 이제 97년에 나왔던 렁앤실버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서 세 가지 구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됐고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노란색 체크를 좀 했습니다. 사실 노란색보다도 빨간색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노란색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제기 활동 유형에 대한 브라운 웰터의 원이스넛 전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도전하기 이 부분이 나오고 수행하기는 받아들인다. 도전하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는 내용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직까지 여기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향후 작성 내용이라서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연구 참여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리서치 메서드라고 해서 연구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총 40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과 결과 분석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 절차와 자료 정리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림 1번 문제제기 문항과 그림이 연구 절차에 대한 이제 그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이랑 이제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 텐데 어디에서 인용이라는 내용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용문을 쓸 때 이 페이지를 쓰게 되는데요. 연도 페이지를 쓰는데 사실 이 논문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연도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논문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연구자가 몇 년에 어떤 페이지에서 인용했는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작성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 여기 담아있는 논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처리 방법, 수용하기, 도전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리서치 그리고 argument인데요. 연구 결과와 논의입니다. 그래서 1번 수용하기에 의한 문제 제기에 관련한 결과.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썼고 이제 그림 제시된 도형.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편집을 안 했는데 편집 위에 했죠? 363쪽에서 인용했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주에서라는 내용은 굳이 제가 하진 않았는데 페이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363쪽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에 제가 명시를 했지만 아래가 만약에 뭐 64쪽이거나 이랬으면 제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은 향후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도형의 모양과 위치에 관한 질문까지도 이제 다 타이핑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364쪽에서 인용하고 있다. 내용까지 언급했고 이 그림 또한 364쪽에서 인용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 365쪽에서 인용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편집했고요. 해서 인터뷰들 캡처해서 그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볼게요. 이제 표인데요. 표는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식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표는 왼쪽 상단에 쓰고요. 그림은 가운데 하단에 씁니다. 그래서 뭐 표랑 그림을 할 때 하나가 대괄호면 하나는 꺽쇠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표는 꺽쇠, 그림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그림이나 표를 구분해주고 번호는 한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잠시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려다가 캡션이네요. 예, 캡션을 생각이 안 났어요. 캡션에서 이제 보면 어디에 줄지를 봅니다. 그래서 뭐 위쪽에 볼 거다, 아래쪽에 볼 거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대각선이라기보다 이제 어느 방향에 줄 거다라는 게 제시가 되는데 그런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뭐 가운데 정렬한다든지 왼쪽 정렬한다든지 양쪽 정렬한다든지 이런 제시를 통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교사가 제시한 속성 목록 4번에 대해서 유형을 언급하고 있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변형 속성 사례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유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윈전략에 기초한 문제제기 과정 또한 그림에 나와 있었고 타당성 유의면 문제 여부 검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등등등 가면 이렇게 마무리, 컨클루전과 서제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필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했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다섯째까지가 모두 적혀 있어서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거나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면 제 PPT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PPT 장수가 29장이 나왔고요. 이제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장 나왔는지를 또 봐야겠네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양이 좀 많았어서 다소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제가 분석한 논문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 보니까 10장 나왔네요. 열맹. 10쪽? 10쪽이 맞겠네요. 10쪽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논문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어, 이렇게 논문 분석을 좀 공개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논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싶었고 이런 자료들이 배부가 돼서 좀 영향력이 생긴다면 그런 내용에서도 언급을 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 컨텐츠가 있다면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전 7시 24분인데요. 한 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